상훈 씨의 동작을 이해한 민선 씨가 곧바로 하임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민선 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상훈 씨를 상대로 하임리를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리치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민선 씨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해져 상훈 씨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한계에 도달한 민선 씨 급한 마음에 한순간 있는 힘을 다해 상훈 씨의 배를 눌렀습니다. 그때 모간 깊숙한 곳에 걸린 리치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낀 상훈 씨. 하지만 리치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목에 힘을 줘서 삼켜버렸고 그제야 상훈 씨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예 삼켜버렸군요. 자, 원래 하임리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것이 정상. 그렇다면 리치를 삼켜버렸다는 상훈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럴까요? 박민선 씨가 시행한 하임리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때 하임리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남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압박을 함으로써 이물질이 약간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움직인 이물질이 기도가 아닌 식도로 다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임리법을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박하는 힘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가 덩치가 더 큰 사람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임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머리를 낮게 해서 눕힌 후 명치와 배꼽 사이에 손바닥 아랫부분을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환자의 위쪽으로 강하게 4회에서 5회 압박해주는 것을 반복해줍니다. 우와, 나온다. 우와. 이것은 어린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막혀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힘껏 압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와.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물질 삼킴 사고. 하임리법만 알고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대치 넘버원 200회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위기 탈출 넘버원 파이팅! 위기 탈출 넘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국제 고마워요 넘버원. 매주 월요일 위기 탈출 넘버원을 본방사수하는 어린이들은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다르다. 넘버원에서 배운 안전상식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놀라운 어린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 이름하여 꼬마 영웅들의 안전 넘버원. 자, 일단 충남 천안에 사는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진성이는 친구 지수와 함께 집 근처 풀숲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뛰어놀아야 돼요. 야, 이쁘네, 이뻐 아이들이. 술래가 된 지수가 천천히 열을 새는 동안 진성이는 숨을 곳을 찾느라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 앞에 곱게 피어있는 꽃송이에는 유독 큰 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유, 벌. 무심결에 그 앞을 지나다가 그 꽃송이의 오른쪽 손이 슬쩍 스쳤고 벌을 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손을 벌에게 쏘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라서 달려온 지수. 성아, 왜 그래? 괜찮아? 금장 발라줘, 금장. 쓰였어. 십자가, 진성이의 손은 벌써 멀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어우, 심각해요. 욱신욱신 아파왔습니다. 벌에 쓰여서 벌침 박혔어. 내가 뽑아줄까? 바로 그 순간 진성이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들어가, 잠깐만요. 아, 지수. 버스카드 좀. 그렇죠. 버스카드? 저번에 위기 탈출 넘버원 방송 보고 알았는데 벌침 뺄 때는 신용카드로 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학생이라서 신용카드도 없고 버스카드밖에 없어서 버스카드로 살살 긁어내서 벌침 빼고 손도 다 놨고 지금은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요. 벌침은 정말 거짓말처럼 쏙 빠졌고 이틀 후에는 말끔히 나았다는 진성이.
그렇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함부로 만지거나 핀셋으로 벌침을 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숙이 박히기 때문에 빳빳한 카드로 벌침이 박힌 부위를 살살 긁어주면 벌침이 잘 빠집니다. 그 후 얼음으로 냉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콧소리가 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벌독 알러지가 있는 것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해독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버스카드 한 장이면 벌침 빼는 건 문제 없어요. 자, 다음은 대전에 사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6월의 어느 날 한창 TV를 보고 있던 10살 아빈이는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저 라면 끓여주세요. 연기 좋아요. 이거만 가리고 끓여줄게. 경찰청 그러면 사람. 제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네가 끓여 먹을 거야? 그럼 라면기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 네. 진짜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아빈아, 조심해서 끓여 먹어. 네. 아빈이 엄마인 혜정 씨는 내심 불안했지만 듬직한 막내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 분주해지기 시작한 아빈. 그런데 이 집의 특이한 점은 포트? 아이들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빈이 형제가 직접 라면을 끓일 때는 전기 주전자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빈이는 형이 하던 걸 늘 보았던 터라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전자에 라면을 끓여냈고 맛있겠다. 뚝딱 하고 금세 완성된 라면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불안하죠, 근데? 이윽고 주전자를 옮기려고 전기 코드를 뽑는데 그만! 실수로 주전자를 엎었고 뜨거운 라면이 아빈이의 발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고 발생 즉시 아빈이는 엄마를 부르지 않고 넘버원에서 봤던 응급처치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1단계와 2단계를 스스로 신속히 행했고 덕분에 심한 화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집에서 막내라서 어린애 같은데 정말 철없는 아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야.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빨리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넘버원의 열혈 시청자인 10살 아빈이가 라면이 발등에 쏟아졌을 때 행했던 정확한 응급처치 3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1단계부터 차례대로 정확히 맞춰주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한석준 씨가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아빈이가 실수로 라면을 발등에 쏟았죠. 이때 행한 정확한 응급처치 3단계. 무엇일까요? 3단계야, 3단계. 3단계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죠. 아유, 무조건이죠. 이거 좀, 아리송해요. 참고로 최장 여기, 그렇죠. 앉아 계신 분이었죠? 그렇죠. 다음 해쯤 그만둬야 되잖아요. 위기타임 넘버의 교과서. 지금 뜨거운 물에 옷이 젖은 상황이잖아요. 젖은 쪽은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뜨거운 물에 젖은 양말을 벗는 것이고 그리고 2단계는 조금이라도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 흐르는 차가운 물로 씻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손으로 뭐 비비기보다는 그냥 물을 쫙 흘려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는요? 빨리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 간다. 1단계, 2단계